수학 선행 가능만 하다면 다다의 기선 맞을까요? 교육특구의 7년 선행 얘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와 같은 선행의 정확한 기준부터 선행을 성공한 아이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전쌤입니다. 선행, 다른 과목에서도 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만큼은 거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학습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인 저조차도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아이만 적당한 수준과 속도로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고등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비해 누적되어야 하는 개념의 깊이, 난이도, 양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선행이 학업 성취에 어쩌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선행 없이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전까지의 수학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수업 참여 성실도와 예복습의 철저와 같은 아주 모범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정도로 모범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선행에 너무 힘을 빼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라면 선행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대부분은 선행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인지 수업에 집중을 못해 선행이 필요한 것인지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선행에 효과가 있으려면 누가 해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평소 실력으로 재학년 테스트에서 8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아이, 응용 수준의 문제집의 정답률이 85% 이상 나오는 아이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선행을 권장하고 깊이는 더 어렵게 하면 좋겠지만 최소 응용 수준의 문제집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선행은 방학 때 하고 학기 중에는 현행 심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심화 선행까지 해버리면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행 심화까지 다 선행으로 해버렸는데 그냥 수학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초등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중등 이상에서 내신 시험이 2차례나 있는 학기 중에 하는 선행은 현행 심화 복습, 시험 대비, 선행에 삼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학기 중에는 시험 대비와 현행 심화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그 다음 학기의 선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지금까지 선행에 대해 말씀드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이런 선행 과정이 제대로 된 성공으로 이어진 아이들의 공통점,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크게 4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선행학습의 본질은 사실 속도에 있습니다. 후행, 복습이죠. 후행과 현행, 선행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4학년 아이가 5학년 1학기 선행학습을 하는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전에 4학년 때 배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가분수와 대분수의 변환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면 잠시 선행 속도를 늦추고 4학년 복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지금 이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우리 아이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일 내가 무슨 수학 공부를 했는지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가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자기주도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만 최소한 목표 수립, 계획, 실천이 가능해야 합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선행은 장기전입니다. 지금 눈앞에 공부만 내다보면 선행은 할 수가 없죠. 지금 초등이지만 중등 수학을 위해서 지금 한 단계씩 선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떤 문제집 또는 어느 학년 학기 과정까지를 해야겠다라는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주에 매일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 아직 자기주도 못하죠. 그래도 최소한 엄마가 세우는 장기 선행 계획에 아이도 동참해야 합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이와 대화로 조금씩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 보세요. 아이 스스로가 세운 계획은 조금은 느리고 더뎌도 매일의 달성을 만들고 계속 이어가는 습관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쁨 받고 싶어서 허황된 계획을 세우는 아이를 만들지 않도록 어느 부분에서 아이에게 칭찬과 믿음의 눈길을 보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숲을 보는 아이들입니다. 수학 선행은 큰 그림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중등까지는 내다보세요.
앞으로 교집합 스튜디오를 통해서 세부적인 영역별, 단원별 수학 공부에 대해서 짚어보는 영상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사소한 단원, 사소한 연산에 목숨 걸지 않게 되고요. 또 지금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해서 몇 날 며칠 아이를 고생시킬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선행을 그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박 겉핥기를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수박 겉과 진짜 깊이 사이의 어느 중간 지점까지만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말인가? 앞서서 응용 수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말은 그 정도 했다고 해도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배움 앞에서 겸손한 아이들입니다. 이건 큰 그림의 필수 요건이에요. 선행을 했어도 내가 배운 선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배운 내용을 학교 수업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죠. 이게 선행이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던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안다는 기준을 최대한 높게 잡아서 첫 번째 선행 이후 여러 번의 복습을 거쳐 학교 수업 그리고 시험까지 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메꾸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수업에 집중하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또 부모님부터 아이들의 선행은 80%만 이해한 것이다. 20%를 채우기 위해서 현행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모님의 생각으로부터 아이들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행은 종착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냈더라도 결국은 고3 수학이 끝입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지금까지 해왔던 선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노력이 현행에 잘 적용되어 미리 공부한 것이 지금 성적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또 부족했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빠른 속도로 문제집을 풀어나가는 것이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선행은 도장 깨기가 아니에요. 선행학습은 deep and slow, 깊고 천천히 최대한의 피드백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성공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잠시 멈춰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만 가르치는 선행은 한 달 만에 한 학기 수학을 끝내고 문제집 2-3권을 끝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눈속임 하기 딱 좋은 공부예요. 우리 원소님들은 이런 노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소가 힘든 수학 공부를 하며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서 간헐적으로 게릴라식으로 나눠드리는 자료와 영상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또 공감 가시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